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휴일인데, 휴일날도 이렇게 또,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휴일이라고 해서 안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없고요. 특별히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지금 3년째 여러분께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연금 전문 방송.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 한 6개월간 꾸준하게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휴일날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다 쉬셔야지. 예, 휴일날 좀 쉬어야지. 뭐 다들 이렇게 뭐 평일날 못 들어오신 분 싹 들어오시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 들어오시면 댓글로 인사해 주시고,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처님,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선호님 반갑습니다. 야화님 반갑습니다. 은영님 반갑습니다. 초록초록님도 반갑습니다. 서재골님도 반갑습니다. 신님 반갑습니다. 이유진님 반갑습니다. 비님 반갑고요. 피아노님 반갑습니다. 나연님 반갑습니다. J2611K님도 반갑습니다. 조성대님 반갑습니다. 김경민님 반갑습니다. 문타이거 이기사님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오늘도 좋은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샤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새로운 분, 그동안 인사 안 하셨던 분들이 많이 인사하고 계시네요. 네, 김진태님 반갑습니다. 고민정님도 반갑습니다. 네, 안티용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공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 오늘 5월 29일 부처님 오신 날의 대체 휴일을 우리가 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고 계시는데, 어쨌든 세상은 쉬어도 연금 공부, 또 연금 준비는 우리가 쉬면 안 되잖아요. 꾸준하게. 우리가 사실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을 때, 휴일이라고 월급 안 나오고, 쉰다고 월급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쉬든 안 쉬든 매달 고정적인 날에 월급 받아야 우리가 일상 삶이 유지되듯이, 마찬가지 노후도 휴일이라고 연금 안 나오고 또 쉬는 날이라고 연금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되고, 돌아가신 그날까지 고정적인 소득이 찍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금 소득이죠. 그래서 젊을 때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안정적인 급여 소득을 확보하듯이, 노후에는 연금 소득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확보돼서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자, 우리가 꼭 한번 여러분 미리미리 한번 체크해 보셔서 이 연금 공부 통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희망님도 반갑고요. 서영심님도 반갑습니다. 권나영님 반갑습니다. 연금 정보 잘 들어주고요. 정수영님, 박성중 의원님 개인은 공매도 실시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관이나 외국인도 공매도 실시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 공정한 대한민국 현실은 어떤가요? 네. 그렇죠. 대한민국이 사실 공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준비해야지,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상은 공정한 곳이 아니다.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사실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또 그것만 믿고 살아가도 안 되는 거죠. 세상이라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존할 것인가를 공부해야죠. 특히 이것이 정치의 문제라든가 사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본주의라는 제도 자체의 어쩔 수 없는 결함이죠. 자본주의가 우리가 먹고 살기에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준 건 사실이나, 결국은 나의 풍요는 누군가의 빈곤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누군가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어쨌든 이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나마 6, 70년대 우리가 아무것도 못 먹고 살았던 그 시절에 비해서 지금은 잘 먹고 잘 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레벨이 상승한 건 사실이지만, 그 와중에 또 부익부 빈익빈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이 자본주의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 심화시키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연금 자산이 중요한 거죠. 연금은 어차피 쓰는 자산이고, 돈이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고정적인, 단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상관없이 고정적인 소득이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노후 삶의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만 제대로 준비하고 전 국민이 연금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사회의 어떤 이런 기회 불평등이라든가 불공정 이런 것들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내 소득을 더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연금에 대해서는 걸 우리 사회가 한번 깊숙이 고민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상담했거든요. 오늘 휴일도 또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연금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좋은데 사회에는 연금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하고 인식도 부족하고 사회적으로도 연금에 대한 지원 자체가 너무 약하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게 보시면 실제 국민연금도 지금 너무 앞세대가 많이 받아가는 바람에 뒷세대가 적게 받아가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제도 자체적으로도 결함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그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그 상품들도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해주고 연금 탈 때 과세하거든요. 납입할 때 돌려주고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낸다는 사실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뭐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받았으니까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내는 것 당연한 거지만 사실 연금의 관점에서 보면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젊을 때 세금을 환급받는 거 의미 없거든요. 지금 환급받아 뭐 하겠어요? 지금 환급받아 봐야 그걸로 술 먹고 뭐 차 사고 다 쓸 거 아닙니까? 오히려 노후에 세금을 띄어가는 것, 그게 단 몇만 원이라 할지라도 노후에 지금 돌려받는 거 10만 원, 20만 원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노후에 세금 내야 하는 몇만 원, 3만 원, 4만 원은 되게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돌려주고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제도가 어떻게 보면 연금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안 돌려주더라도 노후에 안 뺏어가고 노후에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연금의 본질인데 중요한 건 이 세액공제 상품들은 오히려 미래의 소득에서 가져와서 지금을 환급해주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장 우리가 급한 분들이 세액공제 환급받기 위해서 연금저축 IRP를 활용하고 있지만 사실 연금의 본질로 보면 지금 돌려주고 나중에 뺏어가는 구조는 사실 안 좋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연금, 비과세연금도 그래요. 비과세연금도 지금 환급받지 못하고 나중에 세금 없기 때문에 유리한 그런 기본적인 구조는 유리하지만 그것도 한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연금을 준비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도를 딱 두는 바람에 그 한도를 초과해버리면 다 과세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연금으로 가입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한도 제한 없이 무제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결국은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국가를 위해서도 좋다라는 거 제가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또 하나 연금의 문제가 뭐냐면 장애인 연금 문제도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문제. 사실 이게 지금 연금 제도가 전부 다 그 정상인들, 비장애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연금 제도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들, 비장애인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연금을 받으려면 수많은 혜택들이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아야 혜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비장애인들은 55세 이후에 연금 받으면 되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5세 이후도 빠른 거죠. 그런데 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들은 내가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으신 경우에는 나를 돌봐줄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바로 연금은 개시돼야 됩니다. 그것이 내 나이가 이 장애인 나이가 55세일지 45세일지 35세일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근데 국가에 있는 모든 연금 제도들은 그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5세 이후에 연금 받아야 무슨 혜택이 있는 겁니다. 다. 근데 장애인들은 내가 45세, 35세부터 연금이 필요한데 그때 받으려고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연금에 대한 당연한 우리가 고민들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국가에서 이 연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사실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도 고민하지 않고 있고 금융회사도 고민하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연금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도 없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 중요한 연금 제도가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연금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세제라든가 정부의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이 연금 중심으로 가서 우리가 부동산 주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막 부자가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더 많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씩 답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형규님 반갑고요. 손분등님도 대구에서 오셨네. 반갑습니다. 등대님 반갑습니다. 제이미씨님 반갑습니다. 손분등님, 당장 뭘 시작해야 할까요? 은퇴가 7년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하는데 아직 7년이나 남으셨네요. 그죠? 지금부터 개인연금 준비하셔서 하셔가지고 꼭 연금 준비하셔가지고 그리고 은퇴가 7년밖에 안 남았다 그래가지고 뭐 60세, 65세에 내가 바로 은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준비하셔서 본격적인 은퇴는 65세. 좀 늦게는 70세 이후에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연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상담센터 전화 주는 거 아시죠?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상담센터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님, 국민연금 2년치 안 낸 거 추납하는 게 나중을 위해 좋을까요? 참고로 나이는 51세이고 직장인입니다. 추납하시는 건 나중을 위해 좋습니다. 특히 51세라면 국민연금 납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추납은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지금 하나 연금 받기 전날 하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지금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내 돈, 내 통장에서 적지 않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내실 필요 없이 지금 딴 거로 불리셨다가 나중에 연금 받기 직전에 내시는 것이 오히려 추납엔 더 효과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미자님 반갑고요. 그 다음에 김경호님도 반갑습니다. 손감독님도 반갑습니다. 남박사님도 반갑습니다. 오선홍님, 2017년 이후 다자녀 출생 부모 국민연금 플러스 선납 혜택 제도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다자녀 출생이시면은 크레딧이 있을걸요? 네. 그래서 요거는 국민연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크레딧 혜택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그건. 국민연금에 약간의 기간을 더 늘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죠. 라인님, 연금저축보험을 현재 8년 정도 납입하고 있습니다. 12년 더 납입해야 하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렇죠. 연금저축보험의 수익이 걱정이신 분들, 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을 가입하셨는데,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꾸준하게 그냥 불입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화재보험, 특히 화재보험에 가입한 그 연금저축 상품이 수익이 거의 안 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품들은 그냥 뭐 수익이 목적이시라면 연금 펀드로 옮기셔서,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옮기셔가지고 운용하신다면 수익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 펀드로 옮기실 경우에는 손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안정적인, 좀 낮은 수익이지만 그냥 꾸준하게 가시던가,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연금 펀드로 옮기셔서 연금 저축을 관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옮기면 됩니다. 옮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연금 증권사 가셔가지고 계좌 만들어서 옮겨달라고 하면 바로 옮겨줍니다. V12님, 사장이 국민연금을 연체하고 있네요. 아이고, 연체금 안 내면 어떻게 페널티가 있는지 물어보니 다른 건 없고, 제가 나중에 연금 수령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박사님 나오신 영상에서 연체되면 나중에 차압 들어온다고 하셔서요. 근데 이 연체는 내가 낸 연금도 연체된 거지만, 그 회사에서 연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에서 회사에다가 이제 할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만약에 못 내고 폐업을 해버리면, 나중에 결국은 그냥 V12님 다 내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회사에다 꼭 얘기하시고, 국민연금 연체는, 급여는 월급은 제대로 받으실지 모르겠네요. 그죠? 반드시 얘기하셔가지고 바로바로 내시라고 하시고, 국민연금단에 한번 상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회사가 폐업하면은, 끝나버리거든요. 네. 차압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V12님한테 청구해서 연금 내라고 하는 거죠. 셀틱클래스코님, 박사님 연휴 잘 보셨는지요? 네, 연휴 동안 일했습니다. 부의 진리 책 오산시 도서관에서 빌렸습니다. 재밌게 절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보시고, 좋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5님, 일시납연금 최소 금액이 궁금합니다. 네, 일시납이 목돈으로 내는 연금이거든요. 목돈으로 납입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일정 기간 거치한 후에 평생 나눠받는 것이 일시납연금인데, 1,000만원부터 가능합니다. 1,000만원부터. 그러니까는 뭐, 그 이전까지는 안 되겠지만 1,000만 원 정도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1,000만 원 정도 가입하시게 되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겠죠. 희망님, 이번 5월 31일자로 국민연금 불입이 끝나고 26년도에 연금을 42만 8천 원 받습니다. 그렇죠? 이제 60세 되셨군요. 수령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9만 원씩 3년간 연금 타기 전에 1,070만 원을 내면 68만 9천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20만 원씩 3년 내고 2,100만 원 내면 2026년도에 77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죠. 9만 원씩 3년 내면은 원금이 얼마가 늘어가냐면 1년에 한 108만 원이니까 3년이면 324만 원 내는 거잖아요. 324만 원 내고 연금액이 그 다음에 추납도 하셨나 보죠. 그래서 타기 전에 1,070만 원 또 내시는 거죠. 그럼 사실 한 1,100만 원 더 내시는 거거든요. 9만 원씩 3년간 내는 거 300만 원에다가 내시는 거 1,070만 원이니까 1,100만 원, 1,400만 원 내시는 겁니다. 1,400만 원 내시고 연금액이 한 달에 42만 8천 원에서 68만 9천 원으로 올라가니까 거의 26만 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26만 원이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그죠? 그러면 내가 낸 돈은 1,300, 1,400을 내고 한 달에 3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면 10년이면 3,000만 원 받아요. 그죠? 그럼 5년이면 원금을 회수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안 될걸요? 네. 이게 뭐 반납이 아닌 이상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내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국민연금에 지금 반납 추납이라든가 이미 계속 가입하시는 거 이게 가성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엔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내서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많이 낼수록 가성비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낸돈 대비 유리해지기 때문에 다른 연금이 없으시다면 지금 특히 5월 31일자 불입이 끝나시는 것이니까 올해 60세거든요. 자, 그럼 어쨌든 60세이신 분들은 63년생이신데 63년생이신 분들은 국민연금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중심으로 연금을 좀 많이 하시게 되면 나중에 도움 될 겁니다. 물론 이 똑같은 결정이 만약에 내가 40세, 30세라고 하게 되면 젊다고 하게 되면 결정하지 못하겠지만 지금은 내 재테크, 내 연금 테크의 1순위를 국민연금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뭘 고민하시면 뭐 서로 좋은 거 안 좋은 거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좋은 거 더 좋은 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거니까 네,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님 감사합니다. 임정수님, 누구든 비과세 연금으로 법 바꿔서 받으면요, 그렇죠? 비과세 연금으로 법이 바꿔서 바꾸는 거 아니고 법에는 점점 비과세 한도를 이제 축소하고 있으니까 네, 한도 내에서는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루브론 제임스님, 해외에서도 주시는 건가요? 루브론 제임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마음대로 수령액을 조정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사적연금은 그럴 일이 없나요? 보험사, 증권사, 은행의 건전성이 어쩌고저쩌고 하며 연금 지급률 마음대로 바꿔버릴 가능성은 없나요? 국가가 맺은 계약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걸 보면 사적연금의 안정성 자체가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국가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바꾸지만 항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과거에 했던 것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개혁이 되고 있지만 뭐 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도 2014년, 15년도에 개혁이 됐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 가입하신 거는 이전에 가입한 대로 인정해서 연금을 책정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뭐 공무원연금이 개혁됐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가입한 연금 받은 사람 다 주고 그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은 과거까지 싹 안 좋아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마음대로 조정해 버린다 하더라도 기존의 것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2023년도까지 쌓여온 것들은 놔둔 상태에서 그 이후에 납입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사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연금도 기존에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 손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뭐 한 20년, 30년 연금의 역사를 보면 기존에 가입한 연금에 대해서 바꾼 적은 없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보험회사, 증권사, 은행, 뭐 금융회사가 뭐 건전성, 뭐 사실 뭐 미국에 지금 미국도 지금 부도를 앞두고 있는 디폴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채권이 지금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까. 그죠? 네. 자, 그런데 뭐 그것도 어떻게 막혀지긴 하겠지만 잘 방어를 하겠지만 어쨌든 보험사, 증권사, 은행이 뭐 진짜 회사가 망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지급률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고객과 가입 당시에 약정한 조건을 나중에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상품이 그래서 이제 사실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우리나라 대형 보험사들이 판매되었던 고금리 연금들이 있거든요. 그 연금들을 약정을 바꿀 수 없고 그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가 사실 그런 거예요. 왜 좋은 생명보험사, 대형 보험사들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가? 를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 20년 전 가입한 사람들에게 고금리 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밑장을 빼는 거죠. 지금 가입한 사람들의 상품을 불리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입한 상품들을 좋게 만들었다가 결국은 회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받아가신 분들 좋게 많이 받아가시는 거고 그걸 또 우리 젊은 세대에게서 또 빼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듯이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을 바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또 문제이기도 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금융에서 23년, 27년 가까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조건들이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너무 불안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시게 되면 사실 그래요. 어쨌든 뭐 지진 날까봐 뭐 집에 못 들어가면 밖에서 맨날 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본적인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신뢰하고 가야 되겠다. 국가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신뢰가 안 되는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 뭐 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도, 부동산도 전체적인 자산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추상수님, 비가 많이 오네요. 서울은 비 안 옵니다. 서울은 비 안 오고 덥습니다. 지금 더워 죽겠습니다. 지금. 네. 네, 이제 지방 과학 쪽에는 많이 비가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스나비님 반갑습니다. 라이님, 연금저축보험이 마이너스인데 추가 납입하면 해야 할지 아니면 펀드로 이전해야 할지. 자, 일단 마이너스인 상품에 추가 납입을 하실 필요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목적으로 낼 건 내시는 거죠. 한 연간 600만 원이니까 그걸 내시는 거지만 그걸 추가로 더 불입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돈 있으면 그냥 딴 거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수익이 어쨌든 고민이시라면 펀드로 이전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 지금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주가가 그렇게 높은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뭐 2년 전에 주가가 막 높았을 때 그때 옮기시는 분들보다는 지금 훨씬 유리한 시점이라고 보여지시죠. 서재골님 현재 70세이고 현금 10억 은행 예금 그리고 노령연금 30만 원 정도입니다. 질문입니다. 10억 중에 일부 은행 예금 말고 원금을 유지하고 현금으로 달달이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자, 우리 서재골님 죄송합니다. 답이 없네요. 그죠? 10억 중에 일부 은행 예금을 말고 원금을 유지하면서 현금으로 달달이 받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 서재걸님.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뭐, 이쁘고, 돈 많고, 성격 좋고, 뭐, 이런 배우자를 찾고 싶으시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은 없죠. 잘생겼으면 성격이 안 좋든가, 그죠? 뭐, 돈 많으면, 뭐, 외모가 안 되든가,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는 단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자, 은행 예금은 원금을 보장하면서 이자를 받습니다. 그냥 은행 예금 두고 이자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은행 예금의 이자가 낮으니까 지금 다른 생각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원금은 유지하면서 10억 원 유지하면서 내가 다른 걸 뭘 더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순간 결국은 은행 예금이 아니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라든가 파생 상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투자나 파생 상품은 위험을 존재하죠. 근데 금융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위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적다라고 얘기하겠죠. 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터지는 거 우리가 지금 이미 이 사회에서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뭐 임창규 씨가 최근에 뭐 그 주가 조작 관련해 해가지고 본인이 했는지 알려드렸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것들도 처음엔 다 뭐라 그랬겠어요? 이거 형 이거 괜찮아. 원금 보장되면서 수익 많이 나는 거야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뭐 주가 조작이 문제인지 뭐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결국 큰 문제가 터져서 원금 다 잃고 빚까지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서재걸님 죄송합니다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냥 원금을 나눠 쓰시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내가 원금은 지키면서 그냥 은행 이자는 낮으니까 뭔가 더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으신 겁니다. 이걸 찾지 마십시오. 혹시 만약에 서재걸님께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99.9% 사기꾼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연금 중에서도요, 10억을 놔놓고 원금은 유지하면서 이자만 연금으로 받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은행하고 똑같아요. 은행보다 더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상속형 연금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금 보존하면서 하실 필요 없고, 연금은 내 원금이 어차피 내가 안 쓰고 가면 상속될 것이고, 그죠? 뭐, 어차피 내 인생이 뭐, 10억 정도 있으신데 10억 자식한테 주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다 쓰고 가셔야지.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저 같으면 10억 중에 일부는 자식에게 주고 일부는 다 내가 다 쓰고 가는 조건으로 이렇게 원리금을 다 연금으로 받는 상품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대신 금융사가 보험사가 해드릴 일은 그것이 우리 서재걸님이 언제까지 사시든지 돌아가실 그날까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그 시스템을 아마 지켜주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보험사나 금융사 가셔가지고 내가 원금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는 연금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 원금 없어도 됩니다. 대신에 내가 죽는 그날까지 평생 고정적인 금액을 보장해주는 상품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도 뭔가를 내놓고 거기서 뭔가를 달라고 해야지 나는 한 푼도 잃기 싫으면서 너는 좀 많이 달라 라고 하시게 되면 사실 그런 상품은 없고 오히려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나중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재걸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굉장한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으신 거예요. 이런 질문 자체가. 그죠? 예. 그걸 하시는 순간 거기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답변 굉장히 위험한 답변이라는 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자, 김상민님 29살 남자인데요. 압류 안 당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IRP에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연금 압류가 안 됩니다. 라고 하지만 압류 그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50만 원인가? 자, 그런 거고요. 퇴직 IRP에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좋아 보이는데, 뭐, 압류 안 당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압류 당할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쵸? 네, 네. 사실, 개인 자산은 사실 압류 당하기 시작하면 퇴직연금도 다 압류 당합니다. 그죠? 셀프금융님, 은행 예금 말고 원금 유지하면서 현금으로 받고 싶으면, 우량 회사의 높은 금리 높은 채권 나오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셀프금융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금 유지하면서 현금으로 받고 싶으시면, 우리 서재권님한테 답변 드리는 거네요. 우량원 회사의 금리 높은 채권 나오는 걸 잘 찾아보세요. 라고 하셨는데. 자, 채권. 이거 우리 셀프금융님 말씀하신 거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채권이 원금 보장 되는 겁니까?
채권 원금 보장 안 되는 겁니다. 채권. 그죠? 우량한 회사라고 했지만 우량한 회사 망할지 안 망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량한 회사는 망할 가능성이 적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결국은 은행금리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미국 국채도 책 부도가 날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우량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금리가 높다는 거, 채권의 금리가 높다는 것은 결국은 리스크가 높다는 것과 맞습니다. 그러니까 2%짜리 채권이 있고 5%짜리 채권이 있고 10%짜리 채권이 있으면 뭐 10%짜리 채권 이자 받는 게 좋겠지만 그 회사에서 10% 이자를 여러분에게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돈 빌리기가 힘드니까 10%씩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려온다는 거죠. 돈을 빌리기 힘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신용등급이 안 좋다는 거니까 아무 데서 안 빌려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결국 고금리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뭐가 좋으면 반드시 뭐가 안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특히 70대 이후에 내 원금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강하시다면 그냥 은행 예금밖에 없습니다. 은행 예금도 사실상 5천만 원까지 예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네. 은행 예금도 5천만 원씩 여기저기 나눠두셔야 돼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죠? 그래서 적정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리고 적정하게 원금을 소진하면서 연금 받겠다고 하시게 되면 수많은 대안들이 나옵니다. 채권도 나오고, ELS도 나오고, 주식도 나오고, 연금도 나오고. 그런데 원금은 어떻게든 지키면서 내가 그냥 높은 이자를 받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리스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부드님 변액연금 가입하셔서 납입기간 지났고 월 50만 원 넣고 있어요. 10년 훨씬 지났고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게 좋을지 지금 50만 원 넣는 걸 계속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당연히 연금 가입하셨으니까 연금으로 받는 게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다만 그 상품이 지금 수익이 좋고 앞으로 더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면 계속 넣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수익이 높지 않고 이게 회복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 거기다가 추가 납입하시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변액연금 과거에 가입한 연금이 그냥 수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시면 지금 최저보증연금 6% 7%짜리 나와 있는데 그 상품은 그냥 연금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수익을 확정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새로운 상품 최저보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기존에 납입한 것에다가 추가 납입하면 사업비가 없는데 새로 가입하면 사업비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최저보증 지금 나와 있는 6% 최저보증, 7% 최저보증 연금을 모르시는 분들이죠. 그죠? 자, 이 6% 최저보증, 7% 최저보증 연금은 연금 수령 조건 하에서는 사업비가 없는 상품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반드시 연금을 받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저는 지금 현재 기존의 연금에다가 추가 납입하시는 것보다 지금 나와 있는 최저보증 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유진님,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이 연금 계획을 설정해 가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차이가 있다는 것보다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연금 자체로 현재 퇴직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연금만으로도 연금이 충분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겠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소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연금을 추가로 불입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이 개인연금을 더 많이 준비하세요. 왜냐면 연금이 중요하다는 걸 이미 선배들과 본인을 통해서 이미 학습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연금 가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입하는 겁니다. 그죠? 그 중요를 알기 때문에. 아스나비님 연금저축 IRP 900만원 납입하여 세액공제 받을 예정이고요. 추가로 납부해서 배당주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네, 연금저축 IRP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IRP에서 납부해서 추가로 하시든 그냥 900만원 한도 내를 하시든 추가로 1,800까지 하시든 관계없이 거기서 배당주를 투자하시든 뭘 투자하시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연금소득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5.5%. 69세까지는 5.5%, 79세까지는 4.4, 그 이후에는 3.3 해가지고 5.5% 연금소득세로 원천 징수하고 종료하죠. 분리가세 종료하죠. 그러니까 배당소득세 비과세는 아닌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는 15.4% 내셔야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종합과세가 되는 것인데 이걸 연금저축에 투자해서 거기서 발생한 똑같이 배당 수익이 생긴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5.5% 저율과세로 종료한다. 대신에 반드시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을 나눠받아야 되지 내가 중간에 그냥 인출해버리면 그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에서 세제혜택이 있으나 조건이 있는 거죠. 초록초록님, 소득 없으신 부모님을 직장 가입자인 제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싶습니다. 같이 안 살고 두 분만 따로 사시고 그동안 아버지가 직장 가입자셨는데 7월부터 그만두실 거라 다른 소득이 없으실 거예요. 집이 두 채시지만 한 채는 다른 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두 채 합쳐서 집 공시가는 9억 미만이고요. 만약 저의 피부양자로 가능하다면 제 입장에서 혹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예, 초록초록님 주의하실 건 없고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실제로는 그 사시는 집 재산의 그 재산세 과표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9억 원이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과표가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소득이 있으시면 또 안 됩니다. 소득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우리 부모님 두 분께서 본인의 그 부모님들의 재산과 소득이 얼마인지를 보셔가지고 그걸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셔가지고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를 맞춰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죠? 초록초록님이 고민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준영님 50세 조기 명태로 퇴직금 계정에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하셨네요, 그죠? 퇴직금 수령 연차가 55세부터 연금 받으면 1년 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퇴직금을 수령하실 때 55세부터 가능하고요. 연금을 인출하셔야 1년 차가 되죠. 만약 계속 재해치만 하고 60세가 되어서 연금 계시면 그때부터 1년 차가 되나요? 그때 6년 차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자, 퇴직금 원금 같은 경우에는 55세부터 가능한데 55세부터 단 10,000원이라도 수령해야 1년 차가 되고요. 56세 때도 10,000원 해야 10,000원 인출해야 2년 차가 됩니다. 인출 안 하면 연차로 가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60세에 인출하시게 되면 그때가 1년 차가 됩니다. 60세를 6년 차로 하시려면 55, 56, 57, 58, 59 전부 다 최소 10,000원 이상씩 인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년에. 그래야지 연차가 되죠. 이 연차를 늘리는 것은 뭐냐면 이게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이 10년 차까지는 30% 할인해드리고 11년 차부터는 40% 할인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것 중에서 혹시 퇴직금 원금과 그거 말고 IRP나 연금 저축에 내가 세액공제를 받은 건 그 연차는 다 별개입니다. 지금 연차는 퇴직금 원금의 퇴직소득 인출 연차를 얘기해 드리는 거고 연금저축이나 IRP에 들어있는 추가 납입한 금액, 세액공제 받은 금액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55세가 1년 차가 됩니다. 인출 안 해도 그죠? 그래서 65세가 되면 이제 10년 차가 돼요. 네. 자, 그래서 그거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 저희 전문가들이 상담할 때 그런 걸 다 구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질문 분명히 연금 박사가 뭐 10,000원씩 인출해야지 1년 차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건 퇴직금 원금에 대한 얘기다.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언제든지 1800-3624 연금 박사 상담센터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개별적인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성님 64세 여성입니다. 일시납 5천만 원 10년 두면 한 달에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일시납 5천만 원을 10년 둬서 74세부터 받으시게 되면 한 달에 최소한 30만 원 정도 받으시겠네요. 25, 30만 원 정도. 이거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AS 장님 60세입니다. 지금 연금저축에 넣어서 5년 정도 넣고 6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네, 뭐 60세에 관계없습니다. 5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가입했으면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자, 근데 60세이신데 연금 저축에 넣는다고 하셨는데 연금 저축에 납입한다는 이유는 내가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세금 환급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60세이신 PAS 장님께서 소득이 있으셔야 연금저축 하시는 게 유리하죠.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연금저축에 불입해봐야 세액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65세부터 연금 타는 거기 때문에 내 돈 내고 내가 받는 것이지 추가적인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뭐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면 저유가세 혜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면 5년 만에 무슨 수익이 발생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소득이 있다면 세액공제 받으면서 65세부터 연금으로 나눠 가지시면 되겠지만 소득이 없다면 사실 연금저축을 활용하시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참고로 ISA 계좌의 부부로 약 6천만 원 일반 계좌로 주식 상업등록 가지고 계신데요. 네. 결국은 수익이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연금저축이 일부 저율과세되는 혜택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이 가지고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매년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근로나 사업소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죠? 차라리 뭐 그냥 이런 게 있으시다면 저는 그냥 지금 소득이 없으시다면 연금저축을 활용하지 마시고 일시납연금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납연금 활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연금 탈 때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민영님, 박사님 1인 43세 자영업자입니다. 국민연금 한 달에 49만원, 건강보험 79만원, 노란우산공제 100만원 나입하는데 개인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고 하셨는데 지금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국민연금 한 달에 최고 금액 49만 7,700원 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건강보험 79만원 내시니까 연소득 기준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과표가 1억 5천에서 2억, 순소득으로는 한 5억에서 나오시는 분이시네요. 그죠? 네. 노란우산공제 100만원 최대로 내고 계시는데, 자, 보시면, 국민연금은 내는 거 최고급 내시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건강보험을 좀 줄이셔야 되겠네요. 그 소득을 좀 많이 비용을 쓰셔가지고, 지금 종합소득 신고 기간인데, 소득을, 어쨌든 과표를 줄이셔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80만원 내고 계시면 적지 않은 금액을 내고 계신 거고. 자, 이런 분들이라면 소득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를 100만원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금리가 일단 높지 않고요.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에 맞는 것이 목적이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이제 일시금 타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이 정도의 소득 규모시라면 노란우산공제 20만원까지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추가로 80만원 하시는 거는 소득공제 효과도 없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한 달에 20만원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200인가? 네. 그것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냐? 이제 나머지 금액은 연금저축을 통해서 연말정산치 세액공제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과표를 줄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셔가지고 연간 1,800만 한도 내에서 납입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과세 연금 월 150만 원 일시납 1억까지 비과세니까 한도를 활용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건강보험료 덜 내시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연금 포트폴리오를 종합적으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세액공제 비과세 혜택은 다 이용하셔야 된다. 그죠? 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연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노호님, 대학생 자녀 2명을 석 달 전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시키고 제가 대신 납부 중입니다. 계속 납부하여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자, 뭐, 대학생이기 때문에 굳이 납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추납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지금 특히 젊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납부는 하지 마시고, 납부 예외자로 처리하시고, 그리고 소득이 생기는 후에 본인들이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전에 못 낸 건 나중에 추후 납부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송이님, 배당 2,300만원 받으면 비과세 받을 수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울러 IRP 가입이 안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IRP 가입 가능하고요. ISA 가입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는 ISA 가입이 3년간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IRP 가입은 상관없습니다. 그죠? 소득 하셔가지고 세액공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것은 ISA 가입이 안 되는 것이고, IRP 가입은 되고요. 세제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PS장님, 만 60인데 연금저축 통장에 배당주를 5년 정도 굴리고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뭐 배당주를 굴리든 뭘 굴리든 5년 굴리고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드렸듯이 소득이 없으면 연금저축을 굳이 내가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배당주 펀드나 배당주 ETF를 할 수는 있겠지만, 배당주 주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저축에서.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올림 꼭 활용하셔가지고, 원금을 다 쓰고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나연님, 60년생으로 PB형자입니다. 임의가입으로 8년째 매달 15만 2천원 납부하고 있고요. 남은 기간 2년 연금 불이백을 중단하고 연금 타기 직전에 일시불로 납부 가능한지요? 네. 임의가입으로 8년째 매달 15만 2천원 납부하고 계시는 거고, 남은 기간 연금 불이백 중단하고, 그렇죠. 네. 안 내시고 나서 국민연금은 추후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 타기 직전에 가입을 해서 한 달치 내고, 그리고 과거에 안 낸 거, 추후 납부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매달 내시는 게 안정적이긴 하나, 굳이 내기 싫다 그러면 안 내시다가 나중에 연금 직전에 추후 납부 가능하니까. 대신에 추후 납입 전체 포함해서 119개월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안 낸 기간이 몇 달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국민연금을 확인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지금 60년생이시니까 이미 계속이시잖아요. 그죠? 60년생이시면 국민연금 계신 나이가 62세신데, 지금 이미 국민연금 63세니까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이 안 되셔가지고,
10년을 못 채워서 국민연금을 내고 계신 분이신 것 같네요. 그죠? 왜냐면 지금 60년생이면 이미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지났기 때문에 받고 계시거나 연기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내고 계신다는 얘기는 이미 이미 가입을 통해가지고 10년 채우고 계신 거예요. 10년 채우고 계신 거. 자, 이분은 불이백 분단이 안 될 겁니다. 그죠? 네. 왜냐면 자격이 안 되는데 지금, 간신히 해가지고 더 늦춰지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액을 납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셔가지고 10년 채워서, 앞으로 2년 후니까 65세부터 연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사라님, 박사님 반갑습니다. 60세 여성입니다. 연금보험 보험사에 7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5년 거치하고 연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네. 연금 보험에 이미 있으시면 7천만 원 정도 거치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을 찾으시겠다 그러면 일시납 연금들, 최저보장 연금들 있으시니까 그걸 바꾸시면 되겠지만, 뭐, 그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연금이 어떤 상품인지.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센터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찰떡아이스님, 자영업자 국민연금 미납 시 압류 들어오나요? 압류 들어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은 압류가 들어오는데 국민연금 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의 그 미납자에 대한 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체납 업무. 그래서 압류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꼭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수차님, 또 좋은 말씀. 가난이 창문 틈으로 들어올 때 행복은 대문 밖으로 도망가지만 연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올 때 행복은 대문 안으로 들어온다. 그냥 주옥 같습니다. 주옥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 지금 100분 눌러주셨는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난이 창문 틈으로 들어올 때 행복은 대문 밖으로 도망간다. 그렇죠. 근데 연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올 때 행복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연금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배수차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정숙님 압류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수님, 국민연금 2002년 불입금부터 과세 대상이라 97년 퇴직하면서 일시 반환금 받았다가 2010년에 분할로 반납 완납하셨네요. 반납하셨네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그럼 연금 올라가겠죠. 이것도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민연금은 2002년 불입금부터 과세 대상이거든요. 그 97년에 반환했다가 반납한 거 이거 과세 하려나? 글쎄요. 이거 좀 되게 애매한 질문이네. 97년에 내가 반납한 것을 2010년도에 반납한 거기 때문에, 기존 거를 복원시키는 거니까, 이게 아마, 저걸 거예요. 나중에 그 2010년도에 반납하시면서 소득공제 받으셨나요? 소득공제 받으셨으면 나중에 세금 과세 대상이 됩니다. 왜냐면 이 국민연금 과세 대상이 명확한 게 뭐냐면 2002년부터라는 게 뭐냐면 2002년부터는 불입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드렸거든요. 세금을 환급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연금 탈 때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세금을 환급받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추납하신 분들도요. 추후납부도 국민연금 추후납부 올해 내가 추후납부 1,000만 원 했다. 그럼 올해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시면 나중에 연금 탈때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소득공제 안 받으시게 되면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으니까, 이거는 이석수님께서 나중에, 과거에 2010년도에 반납하셨을 때, 그때 소득공제 받으셨으면 연금 탈 때 세금 내셔야 되는 것이고, 안 받으셨으면 세금 안 낼 겁니다. 자, 한성희님 66세입니다. 현재 5천만원 비과세 받고 있는데, 배당소득이 2,300만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나왔습니다. 다음부터 IRP 가입이 안 되나요? 아울러 5천만원 비과세 안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그 5천만원 비과세 받는 것은 금속 종가세 대상이면 한번 해당 되시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상품이 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IRP 가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관없습니다. IRP 가입은 종합소득과세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ISA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손분등님, 최저보증 연금보험 추천해 주셨는데 시중은행에 물어봐야 하나요? 아까 말씀하신 그 번호로 문의하셔야 하나요? 네, 1800-3624 문의하시면 되고요. 은행에 물어보시면 없습니다. 은행은. 네, 은행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은행에 물어보시면. 그리고 보험은 보험사에 물어봐야지 보험을 은행에 물어보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은행도 보험 갖다가 파는 거기 때문에 은행은 보험의 전문가가 없고요. 보험은 보험사에, 은행은 예적금 대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보증 연금보험은 저 연금 전문가들만 주로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 1800-3624 전화하시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튜브님, 올해 11월 60세가 되는데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한 듯한데 추천하실 만한 상품이 있을까요? 너무 늦었지만 개인 사업자로서 아직 퇴직 계획은 미정입니다. 자, 개인 사업 하시면서 충분히 앞으로 더 일할 수 있으시게 되면 지금 내가 60이라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10년 더 일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50세부터 60세까지 일한다는 플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내 나이 50이라고 생각하고 50세에 맞춰서 또 연금을 월 불입해서 준비하시면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60세지만 내가 앞으로 20년 일할 수 있다. 그러면 40세인 직장인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퇴직 계획을 앞으로 꾸준히 일할 수 있으시면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연금들 잘 포트폴리오 짜셔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세부적인 플랜은 저희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저도 개인 사업자지만 사실 개인 사업을 꾸준하게 하셔서 죽는 그날까지 일할 수 있다면 사실 연금도 필요 없잖아요. 내가 평생 일할 수 있으면.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연님, 네, 정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공부가 되셨다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셀프금융님, 퇴직금 원금도요, 연금 수령한도 계산을 위해 연차도요, 연금 배실 안 하는 그 수령 연차도 올라가고요. 퇴직소득세 30%, 40% 덜 내는 걸 위해서 연금 배실한 시점부터 1년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연차 계산은 퇴직 연금 배실을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시를 해서 매년 인출을 해야지 연차가 잡힌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순홍님, 우체국 연금을 41만 8천 원을 10년 넣고 원금이 5천만 원 들어갔는데, 일시불로 받으면 5,700만 원 매달 받고, 매달 받으면 종신토록 25만 원이라고 해서 매달 받기로 결정해서 받고 있는데 20년을 받아야 원금이 되는 것 같아서 손해보는 것 같아요. 결정을 잘못한 것 같아 후회스럽네. 저의 욕심일까? 네, 욕심이십니다. 네, 욕심이에요. 정순호님이 몇 살이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55세, 60세에 연금 받으셔가지고 5,700만 원인데 25만 원씩 연금 매달 받는 거면 20년 받아야 원금 된다고 하시겠지만 20년 받게 되면 내 나이가 75, 80 얼마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럼 그 이후에는 계속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연금은 사실 이렇게 수익률을 자꾸 고민하시면서 이걸 내가 5,700만 원 일시불로 받을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이건 욕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겁니다. 그쵸? 지금은 하루에 하나밖에 안 놔주니까 이거 아이씨 내가 그냥 한 번에 저 안에 황금이 있는데 배를 갈아가지고 왕창 황금을 빼낼 거라고 후회하시겠지만 나중에 노후를 살다 보시면 내가 제일 잘한 선택이 우체국 연금 일시금 안 받고 연금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중요성을 지금 못 깨달으시는데 깨달으시라고 제가 이 방송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잘하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00만 원인데 매달 25만 원씩 연금 나오기 쉽지 않아요, 사실. 그 좋은 연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짱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으며 작년에 조기 퇴직한 은퇴자입니다. 현재 52세인데 55세 이후로 개인연금을 수령할 예정인데 연간 연금 1,200만 원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연금저축 펀드도 연금 수령금에 포함되나요? 참고로 제가 받고자 하는 개인연금 신탁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 펀드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개인연금 중에서 90년대에 가입하셨던 비과세 연금은 상관없습니다. 이건 5년만 나눠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간 1,200만 원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은 2001년 이후에 가입하신 연금저축상품과 IRP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납입한 원금과 거기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거기서 발생한 이자 요걸 포함해서 그 금액을 총액으로 잡았을 때 거기서 연간 1,200만 원 이내로 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가입하고 계시는 그 개인연금 신탁 비과세 90년대 가입하신 건 빼는 것이고요. 2001년 이후에 가입하신 그 연금저축과 연금 펀드 중에서 추가 납입한 원금은 제외하고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그 금액 한도 내서 1,200만 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 되고 16.5%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세액공제 받았던 거 다 토해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불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1,200 이내에서 나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액이 크시다면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김미영님, 같은 계약자 3건으로 총 납입 완료하면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을 친구가 언급해서 괜찮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지? 네, 어차피 예금자 보호라는 것이 한 금융회사당, 한 계약자당 5천만 원까지니까, 계약자를 3건으로 했다는 얘기가 무슨 같은 계약자? 그쵸? 그러니까 한 회사에 한 사람이 3건을 가입하고 있으면 예금자 보호는 5천만 원까지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예금자 보호가 목적이시라면 회사를 분리하셔야죠. 이 보험사, 저금융, 저은행, 저증권사 이게 분리하셔야지 같은 회사에 넣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화이트 다이아몬드님, 안녕하세요. 아내 10년 직장 생활로 경단녀인데, 국민연금 추납하는 게 좋을까요? 유족연금 시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족연금 받을 때 포기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유족연금이라는 게 누가 한 명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조건에서는 안 좋죠. 하지만 오래 사시는 조건에서는 경단녀가 국민연금에서 연금 하시는 거, 뭐 나쁘지 않으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는 우리 남편이 언제까지 살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죠. 그죠? 그래서 오래 사신다면 국민연금 활용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좀 약간 건강이 안 좋거나 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러시다면 그때부터는 좀 다른 별도의 대안을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55세 이후로 연금 수령 예정인데 연금저축펀드 및 연금저축보험을 계속 넣는 것은 의미가 있나요? 5만 원이나 10만 원씩 계속 불입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세액공제 제외해주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인데? 네, 세액공제는 내가 신청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신청 안 하면 안 받는 거니까 제외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연금저축 가입했는데 세액공제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근데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셨다면 그 수령하는 계좌에 다시 납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별도로 계좌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는 납입하면서 A는 수령하면서 B는 납입을 하는 구조로 가셔야 되는 거겠죠. 근데 소득이 있다면 연금저축 계속 꾸준히 불입하셔서 세액공제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죠? 네. 이석수님, 연금펀드 세액공제 혜택과 비과세 연금보험 비교해서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둘 다 좋습니다. 실제로 내가 당장 연금펀드 세액공제는 당장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지만, 나중에 연금 탓때 세금을 내셔야 하는 것이고요. 연금펀드이기 때문에 펀드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면, 결국 연금펀드가 유리하겠죠.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세금을 환급해드리지 않지만 연금 탈 때 비과세합니다. 그리고 건보료도 면제되죠. 그리고 수익의 문제는 지금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최저보증이 6%, 7%까지 나와 있으니까 내가 투자해서 6%, 7%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비과세 연금보험 하시는 것이 유리한 것이고 내가 연금펀드 통해서 그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연금펀드가 유리하겠죠. 세제 혜택은 뭐 각각 일장일단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투자가 좀 두렵고 손실을 보는 게 좀 위험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차라리 그냥 비과세 연금보험이 더 유리할 거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세임스방님, 비과세 연금보험의 경우에 5년 납 10년 이후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비과세로 연금 받을 수 있는 게 맞죠? 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비과세 연금보험들이 다 45세 혹은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가 조건이기 때문에 5년 납입 10년 이후라 하더라도 그 45세, 55세가 안 되면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라면 사실상 뭐 연금 받는 건 문제가 없겠죠. 그죠? 네, 그리고 10년만 지나셨으면 상관없습니다. 축복님,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사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사 파산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파산하면 다른 회사로 이전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전되지 않고 그냥 파산해버리면 특별계정에 있는 원금과 수익까지 돌려받게 됩니다. 물론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 돌려받을 금액이 약간 적겠지만 뭐 예금자보처럼 5천만 원까지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5천만 원이라 5억, 50억이 있어도 결국은 그 파산 당시에 쌓여있던 적립금을 다 돌려받게 되겠습니다. 이게 변액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죠. 허리케인님 70세로 연금저축펀드 퇴직기금금 IRP 900만 원 4년간 납입하고 계시는데 근로소득은 앞으로 10년간 80세까지 가능하시군요. 연금 수습 계획을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네, 80세까지 일하시고 그때부터 연금 나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 근로소득이 있으신데 굳이 연금 받으실 필요 없고 계속 납입하시면서 세액공제 받으셔야죠. 만약에 지금도 연금 받으시겠다 그러시면 연금 계좌를 2개 만드셔가지고 하나는 납입을 하고 그리고 하나는 연금 수령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서 계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아이고. 한송이님, 좋은 정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근희님, 개인연금 2계좌 만들 때 같은 증권사에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금저축계좌는 한 증권사에 2개 이상 만들 수 있고요. IRP 계좌는 한 증권사에 하나밖에 못 만든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 다이아몬드님, 국민연금 추납 답 얻으셨다면 감사합니다. 테임스방님, 희망을 품다님, 테임스방님 가입 전부터 10년 이후는 미과세죠. 네, 10년 이후 미과세인데, 맞습니다. 자, 정순홍님, 연금박사님 설명 감사하고 너무 좋은 정보 배워갑니다. 오랜 시간 목 아프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게 하는 일이 제 일이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잘 낳으셔가지고, 목은 이렇게 잘 안 쓰게 나누셔서 약간 콧소리인데 이해해 주시고요. 많이 얘기해도 목은 이렇게 많이 안 갑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님, 일시납 5% 최저연금 가입은 비대면인가요? 보험회사 방문해야 하나요? 이 최저연금 가입은 기본적으로 대면이 원칙이고요. 저희 센터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전화해봐야 보험회사가 연금을 가지고 있어도 잘 모르더라고요. 보험회사가. 저희 센터 문의해주시면 저희가 전 보험사를 다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센터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연금보험 추천, 가입, 관리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김회장님 48세 여자입니다. 비과세 5천만원 일시납을 지금 넣을지 고민입니다. 60세 월 25만원 나오네요. 라고 하셨는데, 네, 뭐, 지금 넣으셔서 꾸준하게 불입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5천만원 일시납으로 내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를 나눠서 내셔도 한도 내에서 비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조건을 한번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이거 저희 센터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1800-3624. DSK님 집사람이 예전에 국민연금 납입하는 병원을 다니다 일시불로 받고 해지 후 현재는 병원을 옮겨서 사학연금을 15년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동시에 별도로 추가 납입 가능할까요? 자, 이 경우 문제인데요. 국민연금을 납입하시다가 해지하셨어요. 그러면 국민연금을 가입자가 아닌 거거든요. 지금 사학연금 가입자시니까 사학연금으로 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배우자분께서 60세 이전에 퇴직을 하셔가지고 사학연금을 종료하고 60세 이전에 퇴직하셨다면 국민연금을 다시 살려서 추납을 통해 가지고 국민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배우자분께서 60세 이후에 사학을 그만두신다. 병원을 그만두신다. 그러면 60세 이후시기 때문에 퇴직을 해서 국민연금을 다시 불입하고 싶은데 기존에 있었던 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잖아요. 해지했잖아요. 이걸 살릴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재가입하는 날은 60세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얘를 해지하지 않았다. 그럼 현재 그냥 해지하지 않은 상태, 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60세 이후에 퇴직하셔도 사학연금 받으시면서 국민연금 불입해가지고 추가 납부해가지고 연금 받을 수 있는데 얘가 죽었기 때문에 얘를 살리려면 지금 다니시는 병원 60세 이전에 퇴직하셔야만 가능합니다. 60세 이후에 퇴직하시면 국민연금 다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진종호님 늦게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김전님 다시 확인해보는 주식인데 60세 개시 후 24년 받으면 원금 초과되고 사망보험금도 남아있어요. 네, 그죠? 네. 24년 이후에도 대출로 연금액이 나오다 보니 비과세라고 들었어요. 내일 콜센터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저희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년이 받아야 원금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네. 84세까지 원금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거기다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계속 가산되는 겁니다. 이자가. 그쵸? 네. 그러면 어쨌든 사망보험금도 결국은 이 원금 이자는 사망보험금 남아있겠지만 받으실 때 다 상계하고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사망보험금도 얼마 안 남아있을 거라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사실 이거 영목이지 종신보험을 저한테 의뢰받아가지고 저희 상품 분석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나와 있는 현존 연금보다 매력적이 않아가지고 제가 따로 홍보는 안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몽당이님 감사합니다. 셀틱크리스코님, 김영신님 감사합니다. 행우님 연금저축 월 50만원과 30만원을 계약 후 추가납입으로 20만원 납부하면 연금 받을 때 수령액이 차이가 있나요? 그쵸. 연금 추가납입하시게 되면 수익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적으로 상품의 모니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선님, 일시납연금은 목돈을 맡겨서 일정한 기간 거치하고 불린 후에 나중에 평생 연금으로 받는 것, 이것이 일시납연금. 일시납연금에 대별되는 것은 매달 꾸준하게 내시는 적립시연금, 매달 내셔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연금 받는 거. 은행의 예금과 적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손님 상담 수수료. 네, 저는 상담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상담하고 있고요. 상담료는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10만원. 그리고 저희 센터는 기본적으로 상담 요청은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 전화 주시면 다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800-3624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를 만나시면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휴일이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실 줄 알고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휴일이어서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그죠? 확실히 우리나라가 이제 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이제 놀 만큼 놀았으니까 노후에도 놀려면 또 연금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놀고 끝날 거 아니라 평생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연금 잘 준비하셔가지고 노후에도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 고령화 사회에 연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송,
국민연금에 가면 국민연금 얘기만 할 거고, 주택금융공사 가시면 주택연금 얘기만 하겠지만,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센터 전화 주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신 분들은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들어오시면 연금박사 상담센터 통해서 제가 전부 여러분께 라이브로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 홈페이지 궁금하신 분들 www.100-500-100-500.kr 전화 주시면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여러분이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홈페이지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화도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 저녁 이렇게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도 감사드리면서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는 앞으로도 쭉 지속됩니다. To be continued.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